예, 뭐, 장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뭐, 저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 교재입니다. 어, 작년보다는 작년에 40쪽 정도 됐던 거를 올해는 300쪽 언더로 만들어 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40페이지가 느는 바람에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40페이지 정리하느라고 제가 한 2주 동안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에 있어야 할 일들이 5개월에 일어난 느낌이에요. 제가 기자적인 감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아무튼 하여간 뭐 정리를 했고 뭐 제 컨셉은 늘 그렇습니다. 스타벅스에 들고 가서 창피하지 않을 책. 느낌이 좀 오시죠? 면접자가 이게 한문이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문을 쓰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딱 보면 후진 무슨 수험서 같진 않잖아요. 뭐 그리고 들고 다니기 한번 버리고 버리실 건데 뭐 이렇게 큼직하게 뭐 이럴 것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뭐 가질 텐데 오픈 스피치 문제는 제가 따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저 나중에 말씀드렸죠. 오픈 스피치 어디 가면 문제 뭐 50개, 뭐 100개 뭐 이렇게 주는 모양인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요. 어차피 안 나올 겁니다. 아셨어요? 오픈 스피치 문제를 못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작년 문제 기준으로 한 3개, 뭐 우기면 한 4개까지는 맞추기는 했어요. 내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거 나오는 날 내가 그 나라에 면접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게 기본값인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여기 그냥 샘플이고요. 나중에 연습하실 때 복사하시기,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 뭐 복사하는 것도 귀찮으실 것 같아서 하여간 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따로 이렇게 소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히든카드는 여러분들 아주 애지중지하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별거 아닌데 나중에 네모칸 들어있는 그거예요. 그 주요 질문들을 제가 분류를 하고 간단하게 네모칸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수강생분들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게 바로 요거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걸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일단 수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버리지 마시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교재를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말재료를 그런 취지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마 같이 들어갈 겁니다. 교재는 저는 뭐 따로 뭐 수강생한테 팔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어디 비교해 보셔도 아마 뭐 제가 그 평생 정보를 다뤘던 사람이라 정보 핸들링하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좀 이력이 좀 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님이 선거용으로 정리하시는 것보단 제가 더 정리를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바로 강의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번에는 어떻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만 좀 간단하게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준비 끝나고 하십시오. 오늘 들으셨으면 됐습니다. 뭐 나중에 하면 되겠네 뭐. 그죠? 2주, 3주 집중하시면 훌륭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뉴스 좀 간단히 좀 보시고요. 예를 들자면 버스 이렇게 지나갈 때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렇게 붙은 거 지나가면 하네. 눈여겨서 보시고요. 전철 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위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주민센터 지나가실 때 구청 지나갈 때 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정도만 그냥 하시는 정도만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하시고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케줄도 제가 뭐 공통 강의로 해서 미리 해야 될 거는 그 전에 좀 미리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강으로 아무 때나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면 좋은 정도의 느낌 거는 뭐 미리 해두고요. 뭐 서울시장이나 등등등은 아마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하도록 할 텐데 강의 부담을 하여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뭐 늦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다만 이제 스케줄이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요즘 저한테 계속 질문들이 많으신데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커트라인 분들은 일단 그까지 보시고요. 뭐 그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아까도 늘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좀 비우고 최선은 다하시고 그죠? 오버하지 마시고 또 집에다가 말씀을 미리 해놓으십시오. 반드시 동네방네 자랑하시기 전에
면접 일타 강사가 얘기하는데 서울시 면접 다 허당이더라. 형식적으로 보는 거다. 다 상독순이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나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뭐 딴 거 공부도 안 되고 어차피 뭐 준비할 거 내가 그냥 준비는 조금 할게. 어디가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좀 미리 단도리를 꼭 하십시오. 면접은 면접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면접에 대한 기대가 부담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면접에서 안 되냐 뭐 등등등.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서 집에들 안 계시고 스터디하러 무조건 기어 나오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미리 좀 얘기를 좀 해두시는 게 본인이 좀 마음 편하고 어쩌면 요만큼이라도 조금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그런 심적 부담을 조금 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급까지 9급 아마 같이 붙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는 9까지 9급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을 봤거든요. 예년 스케줄은. 그러다 보니까 9까지 제 체감으로 9까지 9급 붙은 분 중에 한 뭐 약간 과장하면 절반 뭐 한 보수적으로 봤던 3분의 1, 30% 정도는 서울시 동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이제 필랍 발표랑 스케줄이 완전히 딱 겹쳐버려가지고 진짜 동시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9까지 9급을 기준으로 베이스로 놓고 하십시오. 뭐 제 강의를 들으시면 9까지 9급만 들으시고요. 플러스 알파로 서울시장만 얻는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서울시 한 90%, 100%까지는 아니지만 90%는 커버가 돼요. 9까지 좀 생각보다 많이 빡세다게 하긴 좀 그렇고 아주 포멀한 면접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맞춰서 좀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여간 뭐 2배라고 말할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좀 그런데 심리적 부담은 한 2배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조금 부담이 되시겠지만 플러스 알파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준생 분들이 가장 고생이실 겁니다. 이게 7준생은 멘탈 관리가 끝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터디 같은 거 다 때려치시고요. 오케이? 기본은 그냥 7급 가는 겁니다. 7준생이 진짜 본인이 7준생이고 7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7준생들 중에 제가 뭐 7준생들 거의 60% 이상을 재수강을 합니다. 대충 이제 분위기를 아는데요. 9급 동시에 붙은 분들 예년에는 한 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은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동시에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서울시를 붙고 국가직은 안 되고 이게 부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사관왕, 오관왕도 뭐 흔하긴 합니다만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시고 스터디 같은 거 다 때려치시고 그죠? 면접은 한 1, 2주 전에 빡세게 그냥 딱 요것만 듣고 치운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제가 후기 사례집 보고 몇 개 보고 벤치마킹 하겠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갔다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점수가 괜찮아. 아까 93%, 95% 있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믿으십시오. 오케이? 대신 이걸 안 하고 가면 괜히 스멀스멀 불안해. 야, 이러다가 진짜 7급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필기를 못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시라는 마음 면접을 잘 보라는 게 아니라 필기 공부를 안정적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도 국가직 9급 필기 공부를 안정적으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강의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정도 느낌으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제 역할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드리고요.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이해하셨죠? 쓸데없는 거 안 하시는 정도의 방법론 정도를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심기보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심기보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이고 한데 무슨 제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그죠? 뭐 제 말을 듣고 공무원의 정신 상태가 인에 박혀가지고 갑자기 아니 그런 공직권이 훌륭한 투철한 젊은이 그건 우수를 줘야겠어. 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생각들은 애시당초부터가 또 다른 좀 사수 정수가 아닌 그런 식으로 내가 면접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무원 면접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민족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과 민족이가 투철해야지 국사를 20점 받나요?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이 국사를 사랑하니까 한국 역사를 사랑하니까 뭐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국사 20점 받기 위해서 한민족 애정에 투철해야지 받는다는 건 너무 많은 비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마인드가 갖춰져야 우수를 받는다는 건 그런 비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의 실체를 모르셨으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맨 처음 1타임 때 보셨던 실체, 질문. 아까 질문 세트 교재 드렸죠? 후기 10개 보시면 아세요.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추천한 답변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런 게 배겨놔야 된다. 어디에서? 아까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디야 커피숍에서 알바했던 그 친구는 떨어졌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멀한 시험입니다. 시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의 절박함과 면접 경험이 없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정보 부족,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마음고생 하신다고요. 그죠? 물론 붙으면 그 마음고생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근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특히 9급 동시 합격을 하시거나 7준생 분들이거나 커트라인 분들 이렇게 좀 그죠? 뭔가 이게 좀 심정적으로 동요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마음고생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터디 2개를 돌려야 되나 강의를 2개 해야 되나 선생님 이것도 봐야 되나요? 쌓여가는 건 복사지. 보면 볼수록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꾸 이런 버전으로 이제 악순환의 구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단도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요.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했던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죠? Standing of the shoulders of giant.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즉 현대 과학자들이 뭐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남긴 업적들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진리를 알게 됐다. 뭐 이런 겸손의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giant, shoulders of giant라는 말이 영어의 이디엄으로 존재하죠, 그죠? 오아시스라는 그룹의 이제 앨범 노래도 이런 동명 제목이 있습니다. 거인 어깨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인은 뭐 거인까지는 필요 없고요. 합격생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애시당초부터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올라가실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합격생의 어깨부터. 즉 합격생 선배들이 남겨주신 귀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던 질문 세트 하나하나가 그냥 여러분들 텍스트 몇 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당 당사자의 긴장, 땀 삐질 얼마나 쫄렸겠고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들을 하셨겠습니까? 그죠?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좀 존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진 걸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저를 포함한 어떤 면접 강사가 얘기하는 거보단 그게 100배쯤 더 중요한 정보, 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왔을 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면접 강사는 있었겠죠. 제가 이거를 퍼블릭한 자원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부. 같이 다 공유되는 자원으로. 였죠? 선배들 덕입니다. 뭐 제가 다리는 제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 강의를 듣건 안 들으시건 나중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선순환 고리로 만들어지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는 분이 한 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에 관련돼서는 뭐 이런 걸 합니다. 후기도 있고요. 나중에 전공 직렬 질문들 나중에 걱정들 많으실 때 소수 직렬 분들은 제가 전국 단위로 서울만 아니라 뭐 전공 직렬 질문은 비슷합니다. 사서적 질문이 뭐 부산 사서적 질문과 서울 사서적 질문이 전공 질문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죠? 뭐 등등등 해서 모아서 따로 웹 버전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공 직렬 질문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 강의를 뭐 사복직은 좀 강의가 조금 많습니다. 좀 아셔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사복직은 좀 복지 뭐 자격증은 있긴 하나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차피 사복증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공자분들은 전체 제가 보면 한 20% 안 됩니다. 복직과 출신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류의 질문들을 꼭 서울시는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밑자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기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드릴 거예요. 참고로 제가 복지 강사보다 더 설명을 잘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 다 드릴 거니까 또 각각의 직렬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뭐 별도 추가 강의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범위들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기본으로 커버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서울시정, 아까 보셨지만 서울시정 질문들을 툭툭 합니다. 아까 1인 가구가 있었죠. 맨 처음 보셨을 때 따릉이.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분야라고 한 거 말고 그냥 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릉이, 아리수.
차똥은 뭐 당연히 해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뭐 등등등 청년수당 뭐 이런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들은 대충 라운드업은 한번 해야 돼요. 물론 제가 강의 때는 다 라운드업을 해드릴 겁니다만 그 질문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답변들이 많은지 제 설명보다는 좋은 답변이 너무 많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말하면 제가 건방진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각자 준비하셔서 참 좋은 답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거 선배들이나 후기들 많이 보지 말라고 베끼다가 큰일 난다고. 베끼세요. 베끼지나. 글은 베낄 수 있습니다만 말은 못 베낍니다. 왜? 여러분 증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후기와 재작년 후기까지 다 있잖아요. 재작년 후기를 보다가 작년 후기 보고 똑같아 답변이.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이것만 밑자락에 깔고 오시면 산이 서울시 면접의 산이 아까 74, 한 7분 응산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산이 정상이라 그러면 정상까지 90%까지 올라가시는 거는 우수라고 보고요. 해안선부터 올라가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적어도 5분 응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똑같이 그 앞에 선배들이 나온 유산을 받고 올라가셨습니다. 더 높이. 여러분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년간마다 와 후기 퀄이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유는 제가 특별하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이죠 일종의 이게 다. 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믿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뭐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후기만 729개인데 뭐 무슨 장난을 치겠어요. 아셨죠? 자 나중에 이것도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인터뷰 노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한 권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집적을 하시고 이거 한 권만 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준비하시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까 후기 사례집 같은 걸 보시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희망 업무 막막하시죠? 희망 업무 한 100개, 한 400개 정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처음에 약간 베끼겠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요. 하지만 거기다 내 생각 조금 넣으시고 이러시면 자기 있게 됩니다. 서울의 정책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공무원 뭐가 특별하겠어요, 그죠? 약간의 소양과 약간의 덕목, 뭐 좀 약간의 숙제해야 될 약간의 규정, 뭐 행동 강령이 됐든 뭐 이런 류의 것들, 규정화된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아시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셨어요?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실습은 제가 늘 하는데요. 실습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예전에 통상 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이 좀 편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간에 굳이 꼭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약간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을 좀 해서 그거는 나중에 좀 업데이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줄은 제가 원래 강의 계획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다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링크 하나만 북마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터치하시면 다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제가 스케줄이 있는데 여기에 스케줄 들어가시면 제 칼렌더를 있는데 아직 제가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해놨습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오픈 특강을 했고요. 여기 좀 보신 날에 3주 11일 날 국가직 좀 7급 9급 시험이 있어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 18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면접 시험을 보는 이게 희한한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간에 몇 주가 있냐 그러면 필기 끝나고 나서도 1, 2, 3, 4, 5주 필기과는 6주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제 개념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 전에 뭐 기본적인 민적성 공직관 뭐 그냥 공통으로 그냥 들으시면 좋고 이런 것들은 요때 좀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뭐 좀 서울시에 관련된 부분, 뭐 시정이라든지 뭐 기출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 뒤쪽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뭐 미리 하시는 게 물론 이제 국가직 9급 안 보시는 분들은 좀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카페에 후기를 다 일단 올려드릴 거예요. 후기만 딱 보고 계시면 오며 가며 제 후기는 이제 폰으로 다 구글 드라이브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누워 앉으셔가지고 오며 가며 보시고 자기 직렬가 보시면 아 반은 준비했구나라는 포만감이
바로 드실 겁니다. 든 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빨리 정리되시는 느낌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시간은 뭐 굳이 허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고요. 실습은 제가 지금 실습과 워크숍 일정 때문에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프라인 실습을 하면 이제 일주일에 뭐 한 서너 번 이렇게 딱 날을 잡아서 몇 시간 이렇게 하는 여러분도 그런 게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자주 뭐 예를 들자면 밤 10시에 뭐 한 1시간짜리 미니 강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라이브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뭐 서울시에 무슨 뉴스가 하나 터지면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뭐 그거는 라이브로 못 들으시면 뭐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 보실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좀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좀 하실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만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건 쉬웠어요. 이렇게 딱 잡아갖고 뭐 언제 이론 강의 뭐 몇 시간 딱딱딱 넣고 그냥 잃어버리면 저는 참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좋은데 학원에서도 딱 정해주면 강의실 접고도 편하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거리두기 과정에서 좀 고민을 좀 해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카페나 등등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시간 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는 뭐 한 밤 10시 뭐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해서 집에 오셔서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스케줄을 안내해 드리고요. 꼭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 볼 때, 9급 볼 때까지는 좀 가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모의 면접 같은 건 제가 녹음을 합니다. 뭐 어디서는 영상을 찍는다는데 그거는 조금 서로 민망한 일이어서 저도 민망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뭐 하면 거의 한 7, 80명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데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모의 면접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그때도 일부는 공개를 해드렸어요. 같이 다 쉐어링을 해요. 제 코멘터리까지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건 좀 그렇다. 여러분들한테 한 10명만 쫙 면접형 기준으로 들어보시면 알아요. 아. 면접에 들으면 이게 좋겠구나. 후기는 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로 사운드로 들으면 되게 느낌이 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아 이게 좋겠구나. 이런 게 좋게 들리는구나.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텍스트적인 사고 글자 문자 위주로 사고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를 그렇게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녹음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게 또 큰 저 일이기는 한데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수 있게 합격분들이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 각자 생각하는 결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것도 카페에서 사운드 클라우드에다 다 올려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가 점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올려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스터디 짜는 것도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터디는 국회 이후에 제가 짤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스터디는 짜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게 결정적이지도 않은데 괜히 뭐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만 짜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스터디를 짜서 어떻게 그걸 운영하시는지는 제가 프로토콜을 좀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뭐 어떻게 접속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자료는 어떻게 하시고 또 간혹 제가 뭐 질문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물어보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줌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행아웃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뭐 저도 기계치까지는 아닌데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적화할 수 있게 해놓고 팀을 짜면 여러분들이 서로 그냥 그죠? 예. 온라인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친인척 중에 교수님분들이 계셔서 온라인 줌으로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뭐 세팅하는 것도 보고 실제로 봤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해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이제 비대면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역시도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연습하는 거잖아요, 서로 같이. 뭐 그런 기준이라면 뭐 굳이 오프라인에 해서 저는 겁나요. 짜주신 분이 어디서 또 뭐 걸렸다 이러면 또 아휴, 이게 또 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역이 의미가 없잖아요. 부산에 계신 분, 제주에 계신 분, 예전에 제 수강생 분 중에 인도 뉴델리에 있는 분도 한 분 계셨고요. 뉴질랜드 분도 계셨고요. 이태리로 여행 가면서 면접 준비한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는 그렇게 하셔고 여행을 가셔라. 파리에서도 강의 들으시면 되고 왜냐 그러면 인터넷만 되면 제 후계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만 되면.
실제로 그래서 유럽 3개국 돌고 필기 발표하는 날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터디는 내가 준비하는 거에 보조제입니다. 아셨죠? 준비는 내가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렇게 짜는 건 아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꼭 좀 웬만하면 들어오십시오. 제가 뭐 제 수강생만 하겠다 이런 거 아니니까요. 뭐 들어오시면 적어도 정보에 소외될 일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면접 뭐 기간에는 제가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오늘 어떤 거 나왔고 뭐 특이한 거는 사실 없어요. 특이한 건 없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고 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기출질문 세트들도 구글 드라이브 문서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때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 그죠? 아 이렇게 업데이트 됐구나는 걸 그냥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구 최강 하이엔드 면접 서비스입니다. 아셨어요? 하이엔드. 그래서 교재를 얇게 만드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거 다 뭐 교재에 넣어갖고 불려봐야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로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제가 이과대 출신이라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입니다. 물은 생각보다 되게 특이한 물질입니다. 우주에 별로 없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물성의 중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되게 이제 모든 물질은 고체가 되면 단단해지고 무거워지는 게 정상인데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죠. 만약 단단해져서 물 밑에 깔아앉았으면 인류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인지과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피스 날리지라는 말과 디퍼 날리지라는 말을 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래서 물은 밑에 90%가 있어야 위에 10%가 뜹니다. 여러분 국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서울시도 국사 더럽게 원래도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더러움의 끝판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문제를 맞춰요. 써먹을 문제 때 써먹은 거 이만큼 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야지 이만큼 맞추는 거잖아요. 공시 초시생들은 요만큼 하면 맞추는 줄 알고 말이야. 그죠? 무슨 필기 노트 이런 것만 딸딸딸 외우고 그게 아니죠. 한두 문제 더 맞추려고 기본서 진짜 피 터지게 뭐 몇십 강짜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깔려 있어야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이라고 해서. 물론 국사에서 10%만 써먹었으면 잘 써먹은 거죠. 1%? 1%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한 그 땀에 비해서 실제로 이번 서울시에서 내가 써먹은 정보의 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면접은 10%는 됩니다. 아까 오픈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물론 안 물어줄 그거 맞아. 안 물어주면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써먹을 수 있다고요. 요만큼만 준비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넉넉하게. 그 정도. 뭐 아주 깊진 않더라도. 자, 이런 느낌으로 항상 그래 좀 조곤조곤 다져 오면 그냥 머물어도 그냥 뭐 답하면 되지 뭐. 요 정도 느낌이면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기억 꼭 하셔야 될 것. 아까 면접은 시험이다라는 말 하나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A4 한 장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20분, 25분 동안 보신 5분 발표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아래 한글 기본값 10포인트 행간 160에 놓고 그대로 여러분 말만 타이핑을 해서 친다고 치면 한 장밖에 안 나옵니다. 느낌이 오시죠?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얘기해야 될 것인지. 거짓말 같으세요? 진짜입니다. 그거 얘기하러 꼴랑 그거 얘기하러 아셨죠? 앞에 보셨던 이게 A4지 한 장이라고요. 인을 딱 박아 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스터디 하면서 뭐 모의 문제, 자료 막 쌓여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필기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내 언어로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정답은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물론 기대하는 바는 있죠. 그죠? 그에 맞춰서 내가 준비한 얘기를 조곤조곤 몇 마디 말로만 하는데 그 총량은 A 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A4지 한 장. 물리적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A4지 두 장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분들이고 착하신 분이고 성실한 분이시니까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면접도 시험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입니다. 이해하셨죠? 제한된 요건에서 동일한 컨디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서 내가 그래
아까 스미스 전략 하나만한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성적 좋으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하나하나의 밀도를 높여, 제가 밀도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차게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은 내가 더 할 수 없어요. 오케이? 시험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걸 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이거 다 쓸데기 없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내 말 몇 마디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까 노키즈 좀 했죠. 뭐 이런 정책이 있었고 왜 그걸 금지하거나 허용하거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정책이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딸딸딸 외우고 히스토리를 외운다고 어느 쪽에 소용이 있어요? 말 3마디 5마디 하는데. 그걸 깔고 한마디가 얹어가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말과 글이 다른 지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논술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답지 쓸 때 논술한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답변 준비한다는 거를. 아셨죠? 인을 딱 박아 놓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하시면 나중에 삼성 면접부터 잘 봅니다. 아셨어요? 공무원 면접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제 수강생 중에 의외로 공기업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보니까. 이유는 이런 정보를 후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카더라는 얘기만 있고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A4지 한 장. 내가 말할 거는 꼴랑. 노력한다고 2장 말하는 거 아니다. 자, 제가 뭐 마지막에 늘 공지도 드리는 말입니다. 매사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 여러분 마음입니다. 아까 멘탈 관리하는 게 가장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거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도 좀 보시고 후기도 좀 보셔서 나름 사이즈, 아 내가 그냥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전적인 사이즈만 딱 보시고 멘탈 관리를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셨어요? 빡세게 막 해야 면접을 잘 보는 거면 밤이라도 새죠. 아셨죠? 이게 희한한 시험인 거예요. 내 멘탈 시험이라는 거는. 오케이? 그래서 마음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스터디 하는데 나는 안 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게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가 기준점을 드렸잖아요. 기준점이 뭐다? 729개의 후기입니다. 거기가 기준점이에요. 그죠? 기준이 있는데 뭔 걱정을 해요. 오케이?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초에 맨 처음에 K모 학원에서 면접 강의했을 때 제 수강생이 한 52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 가 있는 그 친구가 제 카페에 처음으로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남겨주신 글의 한 대목입니다. 지나가 보니 면접위원보다는 나한테 먼저 보는 시험인 것 같다라는 멘트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 말이. 지난해 결혼하셨던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믿어주셔야지 면접위원이 여러분을 믿죠. 아까 안정감이라는 건 신뢰감이라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면접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건 행위는 그거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받는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멘탈 게임이라는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최대의 적은 여러분 자신의 불안증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은 제가 늘 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기베라라고 이제 유명한 말이죠. 레니 크라비치의 동명 노래도 있습니다. 다이안 레인의 엑스 남편이었던 요즘 뭐 하나 모르시겠네 그분.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나이브하게 준비하는 걸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면접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의 방법이 필기와는 다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에요. 그죠? 뭐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이게 아니라 그죠? 본인의 좀 정리하시고 내 언어로 얘기하는 것, 일상적인 것, 그죠? 뭐 조곤조곤 또 현직에 관련된 이해, 뭐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여튼 준비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꼭 스터디를 해야 강의를 2개 들어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접 준비 잘 안 하는 분들이 스터디만 몇 개 돌리고 자꾸 그러는 경우들이 어쩌면 더 많기도 합니다. 그걸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리하고 공부하고 상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일을 좀 찾아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연습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들이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도리어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어디서든 요령 이렇게 답해야지 좋은 거다.
서울시는 이런 답변을 싫어한다. 서울시라는 면접위원은 없어요. 서울시에 있는,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약 한 10만 명 가까운 공무원들 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110만 명 정도 됩니다. 110만 명이 똑같은 인공지능에 똑같은 탑재를 해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후기를 보시면 알지만 별별 면접위원들 많아요. 재밌는 분도 계시고 버럭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떻게 알아요? 서울시는 이라고 묶어버리는 순간 아셨죠? 무슨 말인지. 너무 특정한 걸 일반화하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은 다하시되 이게 필기 세상이 아니므로 여유롭게 나한테 보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좀 잊지 마시고 A4지에 시험이다. A4지 한 장. 나한테 먼저 보는 시험이다. 안정감만 갖자. 기본만 일단은 하자. 주변 얘기를 좀 보자. 내가 가면. 이 정도의 느낌만 딱 잡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해 성황리에 끝났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다들 따뜻하게, 뭐 코로나 때문에 거리는 있겠지만 마음은 다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서울시 분들은 발령을 원래 안 내기 때문에 연말이 가장 따뜻해요. 국가직은 빨리 출근시키고 이런 것도 지방직은 뭐 바로 출근시키고 이런 거 많은데 서울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주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국가직 구급 시험까지 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집중하셔서 하시고요. 뭐 불안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좀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픈 강의는 마무리를 짓겠고요. 저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뒤에는 제가 조금 잔소리 모드가 된 것 같은데 뭐 초장에 여러분들의 좀 심리적인 기준은 좀 이 자리에서 잡지 않으시면 나중에 되면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 관계로 조금 오버해서 조금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한테 물으시고요. 아직도 시간 아주 긴 시간이 남았으니까 소소한 관심부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픈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Q&A는 녹화는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질의응답을 받고 라이브로는 그냥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